네, 김동현의 마감 전업 펜다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시장이 거래소는 좀 밀려나는데요. 코스닥은 그래도 뭐 강보합, 약보합 정도에서 움직임이 조금 위쪽으로 좀 열려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뭐, 지난 11월 월 말일, 그리고 12월 첫 거래일 등락이 반복됐기 때문에, 다시 약간, 추스리는 정도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립지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내일 모레 나오는 ECB에 대한, 금리 인하 여부, 추가적인 양적 완화 여부,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변동성은 조금 있을 수 있겠지만, 그리고 12월 17일 FOMC가 아무래도 대부분이 이제 금리 인상을 전망하지만 그래도 무시할 수 없는 이벤트를 앞두고 단기 변동성을 좀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이 구조적으로 추가적인 리스크 강화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종목별 등락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시장에 대한 어떤 배팅 포인트를 잡으시는 것보다는 종목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종목별로 보겠습니다. 먼저, 아모레퍼시픽입니다. 오늘 뭐 상승세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또 한중 FTA 뭐 수혜주로도 좀 부각이 됐던 것 같습니다. 자, 어떤 대응 필요하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퍼시픽 지난번 40만 원대 회복, 37만 원대 회복 이후에 이제 매매 가능권으로 들어왔다. 제가 보통 아무리 좋은 주식과 성장이 나오는 주식도 주가가 꺾여버리면은 그 기업은 좋지만 주식은 나빠집니다. 그 기준 라인이 37만 원에서 40만 원이었고 이 이하로 들어왔을 때는 사실 좀 조심해야 되는 자리였고 3, 4개월 이상 소화를 하고 다시 이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40만 원 기준으로 트레이딩 가능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거래량이라든지 이전과 같은 폭발력을 현재 보여주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정고점 45만 원 그리고 40만 원 이 레인지에서 또 하나의 계단을 만들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가매수 하신 분들은 여기서 욕심을 너무 많이 내시기보다는 정고점 터치 구간의 차익을 실현하시고 다시 저가 매수를 노리신다거나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메디톡스, 뭐, 글로벌하게 보면, 뉴욕장에서도 관련주들, 뭐, 엘러간, 뭐, 화이자 움직임 좀 잘 나와 있는데요. 오늘도 뭐, 한 4%, 5% 급등권 타고 있습니다. 50만 원도 넘어서 있는데요. 좀 매수 대응이 낫겠습니까? 네, 50만 원 회복 확인하고 매수하자 의견을 계속 드려왔죠. 그 이하에서는 사실 주가가 40만 원대 후반에서는 45만 원 깨고 내려가면은 40만 원 열리는 그림이 되는 것이고 그 이하 떨어지게 되면은 사실 주식 성장주는 코에 걸면 코골, 귀에 걸면 귀걸입니다. 성장 다 반영됐다 그러면 주가 충분히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주가 동향을 보고 판단하자라는 의견을 드려왔는데 50만 원을 지난달 10월 달과 11월에 걸쳐서 세 번 시도하다가 실패했죠. 그리고 45만 원 제도약에 거래량 수반하면서 50만 원 올라왔기 때문에 이번엔 돌파가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50만 원을 보유 기준가로 놓고 매매하는 아모레퍼시픽의 전략과 유사한 구간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50만 원 로스코 포인트 놓으시고 60만 원대 직전 고점까지의 박스다라고 보시고 트레이딩 영역으로 들어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뭐 사이즈가 좀 작은 종목 중에 우리 산업 보겠습니다. 뭐 중국 전기차 모멘텀 좀 계속 받지 않나 싶고요. 오늘 홀딩스보다는 우리 산업이 좀 더 탄력이 좋은데요. 이 종목은 좀 시세 연속성이 좀 있겠습니까? 예, 제가 매일 똑같은 종목을 얘기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조금 새로운 종목을 보여드리면서 비율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LG화학을 제가 주도주 50만 원대까지 볼 수 있는 중장기 주도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전기차 포지션 자체, 그리고 태양광, 중소형 발전 쪽에 대한 모듈이라든지 인고 웨이퍼 이런 쪽이 저는 상당히 큰 흐름을 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LG화학과 SDI 쪽에서 대형주에서 선봉을 잡아주고 그리고 P&E 솔루션이라든지 에코프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우리산업 같은 종목, 우리산업 같은 경우는 2차 전지가 아니죠. 말 그대로 전기차 부품이기 되문에 이런 쪽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것은 현재 시장의 니즈가 이쪽을 상당히 종목 발굴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개념이고 이렇게 된다면은 이쪽 섹터는 당분간은 시세 연속성이 좀 강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 연말 단기적인 코스닥이라든지 이쪽 매물 소화 과정이 좀 있더라면은 주력으로 공략해야 될 대상군을 여전히 전기차 쪽을 놓고 보셔야 되겠고 사이즈 큰 대형주를 매매하기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지금 찾아보시면 내용이나 밸류에이션도 혹은 실적도 괜찮은 2차 전지 관련 혹은 전기차 관련한 경량화라든지 부품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의 한 축 자체를 전기차 혹은 태양광 포지션으로 같이 가져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하락 종목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오늘 LG화학, 뭐 LS 산전, 그리고 한미사이언스, 뭐 기아차, 뭐 NHN엔터 소폭의 하락 나와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 먼저 LG화학 보겠습니다. 오늘 뭐 연고점 부근에서 좀 움직임이 30, 한 2, 3만 원대에서는 좀 막혀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한 2% 밀려 있는데 어떤 대응이 필요하겠습니까? LG화학 지금 26만 원대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추적을 하고 있는 종목인데 지금 현재로 제가 볼 때는 20만 원대에서 33만 원까지 왔으면 이제 조금 쉴 자리는 들어온 것 같습니다. LG화학이 현재 구간에서 휴식기에 들어온다면은 30만 원 리터치 정도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중장기 매수 자체를 기다리거나 노리시는 분들은 31만 원대부터 사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단기적으로 시세 차익을 노리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무거운 대형주보다는 중소형 가시는 게 타당하기 때문에 현재 LG화학은 중장기적 주도권 종목으로서 오히려 조정 시 매수를 준비하는 과정이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LS 산전 보겠습니다. 어제 뭐 배당 컨셉으로 제주사인 LS랑 같이 조금 좋았습니다. 지금 배당을 보니까 LS 산전도 한 2%씩은 주고 있는 상황에서요. 어제 급등 나왔었고요. 오늘은 좀 약간 쉬어가는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 이 종목은 좀 연말까지 좀 들고 가도 되겠습니까? 네, LS는 가치주, LS 산전은 오히려 지금 시장의 트렌드 쪽에서 뭔가 이렇게 같이 병행해보고자 하는 시세 에너지가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가치로 봤을 때 LS 산전은 LS에 못 미치는 상황이지만 주가의 동조화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LS의 압도적인 저평가가 LS 산전 시세에도 뭐 마이너스 영역은 아니기 때문에 뭐 긍정적인 작용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히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올 연말 트렌드 자체가 뭐 과거의 중국 성장이라든지 뭐 혹은 제약주 고령화 쪽에 대한 어떤 뭐 구조적 성장 쪽으로 갔던 상황에서 기술 성장이 되고 있는 뭐 중소형 태양광 발전이라든지 뭐 이런 쪽과 그리고 전기차 쪽으로 모멘텀이 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전력 저장 장치와 함께 스마트 그리드 쪽으로 같이 연결될 수 있는 스토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LS 산전이 지금 많은 소외주군 종목 중에서 소외주군들 대부분이 지금 굴뚝주, 산업주 영역이 많은데 그쪽 섹터에서 뭔가 이렇게 성장 스토리를 불어 넣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은 바닥권 하방 경직형 기술 패턴을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뭐 좋은 매매 대상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한미 사이언스 보겠습니다. 오늘 뭐 제약주 중에서 뭐 메디톡스라든지 코오롱생명과 그리고 뭐 바이로메드 여전히 좀 랠리고요. 대웅제약이나 뭐 일양약품, 녹십자 이런 쪽들 플러스권인데요. 한미약품하고 사이언스는 좀 약세입니다. 특히 한미 사이언스가 한 1%가량 뭐 밀려나는 흐름 나와 있는데요. 자, 이 종목은 좀 뭐 내부자 거래 이런 게 이제 본주에서 좀 나왔기 때문에 약간 좀 뭐 분위기가 뒤숭숭한 것 같은데요. 어떻게 좀 대응해야 되겠습니까? 내부자 거래는 좀 사실상 이전의 주가 조작과는 좀 다른 문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 제약바이오는 저는 이제 소문난 잔치의 영역으로 들어가지 않았나라는 걱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미 그 관점은 지난 7월 달도 마찬가지 동일한 의견을 드렸었는데 이후에 한미사이언스의 대규모 초대형 수출 계약건이 나오면서 한 번에 주가 상승이 나왔지만 역시나 마찬가지 아주 높은 가격대와 10배까지 난 시세 영역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이쪽 산업에 대한 신뢰감을 가지기 시작했고 높은 가격에 대한 경계감보다는 추가적인 수출 계약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것은 경험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위험한 영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군들 전반은 무턱대고 회사 내용이라든지 혹은 삼상 이상 R&D 건에 대한 신뢰감을 가지시기보다는 기술적인 라인으로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한미사이언스 아직 죽지 않았고요. 현재 위치로 봤을 때 한 13만 5천 원 정도가 깨지지 않는다라면은 박스권 트레이딩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리스크를 감안했을 때 한 14만 원 초반이나 14만 원 선 정도라면은 손절폭이 한 3%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저가 매수하시고 그리고 박스 상단 라인을 한 18만 원 정도 근처로 잡으신다라면은 박스권 매매는 가능하다. 즉 현재 제약 바이오 섹터는 특정 일부 한두 종목을 가지고 시세를 현혹시키고 있지만 기본적인 흐름은 다 박스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절대 비싸게 사지 마시고 저가의 손절가 근처에서 매수해서 올라가지 않으면 손절하고 올라오는 박스 상단에서 매도하시는 뭐 이런 트레이딩 정도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환율이 한 6, 7원 정도 올라가면서요. 지금 뭐 프로그램 쪽으로도 매물이 한
거의 3천억 나옵니다. 외국인 팔자가 아마 대부분 이쪽에 연결됐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외국인 매도가 3,100억까지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특히 거래소 쪽에서요. 자, 마감 30분 남았는데 어떤 대응 필요하겠습니까? 네, 일단 외국인 매도는 지금 자사주 매입이 세게 들어오면 외국인 매도가 강하고 그리고 외국인들이 그에 불구하고 매수가 들어오는 날은 급등하는 시세가 계속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환율이라든지 외국인 동향이 그렇게 가중치가 높은 상황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이번 주에 오펙-K와 ECB 정책 회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등락은 직후에 한번 나올 수는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현재 시장 자체가 경기라든지 글로벌 금융시장 자체가 불안에 떠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레인지를 좀 넓게 열고 본다면 한 1980에서 한 2050 정도를 박스 레인지로 본다면은 그 안쪽에서의 등락은 시황으로서는 별 의미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종목 선정에 오히려 주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오히려 체감으로 봤을 때는 바닥에서 들고 일어나는 종목들도 많이 있고 고점 뚫고 나가고 있는 종목들도 많이 있고 오히려 지수를 무시하고 시장을 봤을 때는 상승장으로 들어간 게 아닌가 싶을 정도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좋은 종목을 골라내는 것에 주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마감 전업 펜다운 김동현 전문가였습니다.